3월 13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오늘 목요일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느바는 제가 너무 좋아 보였던 날이에요. 예,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코멘트에도 오늘 좀 괜찮아 보인다 따로 좀 적어 드렸었고요. 전체적으로 핸디 언어바에서 딱 3개 틀렸던 날이네요. 그죠? 예, 덴버가 오늘도 미네한테 호구 잡힌 팀인데 오늘도 힘을 못 썼고 정말 맥없이 져버렸죠. 그죠? 예, 보스턴, 오클 이렇게 강팀들 만나면 좀 언더게임이 많은데 살짝 오버가 났습니다. 그죠? 이게 2점 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나름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을 보였던 샬럿이 프레를 좀 못해준 거는 조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잘 본 날인데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샬럿이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그죠? 조합은 느바 조합은 딱 이렇게 3개 나갔습니다. 주력 부주력의 중배다 6배짜리까지. 근데 이 샬럿이 딱 들어가 있던 게 사람 샬럿이 들어가 있던 게 조금 좀 아쉬운 대목. 근데 나머지들은 전부 당연히 들어왔고요. 좀 더 먹었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잘 맞추고도 살짝 좀 서운하긴 하네요. 예, 근데 간만에 좀 레전드 진짜 뭐 다 가져오는 이런 날들이 한 번씩 있죠, 그죠? 예, 야구든 농구든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번 이렇게 있는데 레전드 찍은 날이 간만에 오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오늘 경기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들 배당 띄우고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판이 돌아오죠, 그죠? 장판이 돌아온다. 자, 일단 이 경기 장판인데 연패 장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연패 장줄이기 때문에 이제 장판 반대 찌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예, 더더군다나 오늘 반대 찍기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화살표 좀 올려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장판이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근데 부상자들은 오늘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죠? 예, 오늘 저기 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준용 송교창이 오늘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제가 이제 여기는 최준용 없으면 진짜 경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최준용이 없으면 리바운드 단속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단속이 안 되는 팀인데 근데 어찌됐든 장판이 최근에 그래도 연패 구간 전에 조금 이겼었던 구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경기에 어떻게 이겼냐면 몇 경기를 보면 뭐 이제 뭐 슛이 터지고 뭐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라렌을 갈아넣기였단 말이야. 그지? 라렌이 그동안 그 구간에 폼이 좋으면서 이 장판의 리바운드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줬고 페인트 존을 강화해줬고 소위 이제 트레이드 오픈빨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오늘 굉장히 길게 쉬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라렌을 갈아놓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KCC도 어느 정도 일단 오늘 해볼 만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정을 보면 연패 장줄이기 때문에 일정이 중요한데 다음 경기 일정이 가스예요. 가스 원정, 모비스 원정, 모비스 원정. 동기부여가 엄청 있는 팀들이에요. 이 팀들이 그죠.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6위, 5위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고 지켜야 되죠. 예,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위 싸움이 제일 치열하죠. 그죠. 모비스, KT 그리고 LG까지. 그래서 동기부여 있는 팀들을 또 원정 가서 만나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장판 입장에서는 정말 연패를 끊고 싶은 그런 날일 겁니다. 그죠. 예, 길게 쉬었기 때문에 라렌 갈아놓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음. 그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일정상으로도 지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좀 팍팍해요. 지금 앞선 경기가 이제 울산 모비스하고 이제 좀 피튀기는 경기를 했죠. 예, 저득점 경기 그때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게 한 경기씩 하루 쉬고 경기고 다음 경기가 또 홈에서 KT랑 하루 쉬고 경기예요. 그래서 일정상으로 굉장히 지금 빡빡하기는 하다.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일정이 빡빡하게 좀 짜여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피로도들이 확실히 좀 느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꼭 3, 4쿼터 가서 맥을 못 추는 그런 경기 양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내 농구, 국내 남자 농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도 뭐 가뜩이나 뭐 삼성도 뭐 경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죠. 예,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딱 한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인데다가 경기 일정도 좀 빠듯하고 그리고 장판도 이제 라렌 갈아놓기가 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좀 승패 라인이 좀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장판이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정배의 장판 별로 안 땡기긴 하고요.
그죠? 예, 저는 승패는 일단 좀 패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뭐 핸디도 1.5밖에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고배당에서 차라리 삼성 역배나 역마인을 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판이 질 때 역마인을 진짜 많이 주는 팀이거든요. 예. OND를 극복을 잘 못해 질 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왜 그랬냐면 놀 경기들을 놔야 되거든. 왜냐면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시점에서 이길 경기 질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계속 지긴 했지만 그래서 마인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좀 다를 거야. 그지? 오늘 경기는 너무 오래 쉬고 오기도 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갈아 넣어도 되는 날이죠. 그죠? 예, 갈아 넣어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역마인까지 보는 거는 좀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패스를 추천드리되 그래도 뭐 고배당에서 4월 삼성 역배 정도는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바 팀이죠. 예, 수비를 거의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오바 팀인데 서울 삼성이 지금 득점력이 좀 너무 안 나오기는 해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한 경기 83득점 했거든요. 원주 DB 상대로 83득점 빼고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70 평득이 70점 미만이야. 4경기 평균이. 그래서 이 서울 삼성의 득점력, 더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쉬고 일정이다. 그리고 장판이야 뭐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팀이지만 오래 쉬었다는 걸 좀 감안을 하면은 최근에 그 브레이크 이후에 팀들이 거의 언더 게임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경기 좀 감을 잡고 나서 이제 좀 오버 게임 한두 경기 하다가 또 다시 지치는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156이면 언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그 정도 매치업입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KT 대 고양 소노의 맞대결이죠. 최근에 일단 국내 농구의 흐름은 마인이 좀 많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푸른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 경기는 또 핸디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핸디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6.5라는 큰 핸디가 좀 주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요 핸디가 좀 중요한 대목이긴 할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이제 부상자들이 있죠. 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던 머건이 이제 부상으로 이제 대체 용병을 이제 영입을 했고, 근데 대체 용병은 6월 달부터입니다, 그렇죠? NBA에서 뛰었던 친구. 그리고 손호는 지금 앨런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번즈로 경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양 팀 다 이제 KT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약점이잖아요, 그죠? 5번 용병이 없다는 게 약점인데 어쨌든 상대도 용병이 한 명밖에 없다는 부분은 KT 입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똔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용병이 안 뛰는 구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양 팀 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4일 날 경기를 하고 오늘 경기를 충분히 쉬었어요. 그죠? KT는 진짜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죠. 예, 그리고 팀 뎁스가 좋아요. 왜냐면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조던 머건이 안 뛰는 타이밍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물론 이제 한의원이 없다는 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예,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한의원이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수비력에서는 지금 거의 뭐 문제가 없는 팀이다라고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 KT의 이 수비 에너지 레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선수들 돌려가면서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 평균 실점이 74점, 56점, 67점, 56점. 엄청나죠, 그죠? 평균 실점이 70점도 안 되는 팀입니다. 근데 이런 팀이 더 쉬고 왔다? 아, 이거는 뭐 오늘도 좋은 수비력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더더군다나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옵션인 앨런이 좀 빠져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노도 득점력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극단적인 오버팀이에요. 최근 기준으로. 그죠? KT는 완전히 극단적인 언더팀. 소노는 극단적인 오버팀.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언더팀을 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비교하기가 좋죠, 이게. LG를 만났단 말이야. LG를 상대로 79점. 근데 최근에 좀 LG는 좀 경기력이 좀 그렇긴 하죠. 그죠? 79점인데 많이 넣긴 했어. 근데 이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앨런이 빠진 손호냐, 조던 모건이 빠진 KT냐, 역시나 이제 충분히 좀 쉬고 왔고, 워낙 지금 수비력이 좀 탄탄한 KT의 승은 별로 좀 의심할 요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다만 좀 핸디가 좀 걱정인데, 양 팀의 이제 맞대결을 봤을 때 이 핸디에서 좀 많이 놀기는 놀았거든요. 예, 이 핸디를 극복한 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고 두 경기를 극복을 못했는데 그게 딱 6.5에서 딱 걸려 있어요. KT가 올해 세 번 이겼는데 극복한 경기는 한 경기,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경기는 딱 6.5개에 딱 걸려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KT 마엔이 조금 더 눈에 띄긴 하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캔바오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폼이 좀 안 좋아. 폼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상대들이 이제 좀 파악하고 이제 분석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래서 캔바오가 묶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좀 사실이고, 어, 개인적으로 이 팀이 주전만큼은 그래도 크게 뒤지진 않아요. 그죠? 예, 주전 라인업만큼은 앨런이 빠진 게 좀 아쉽지만, 주전 라인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팀이긴 하나, 아무래도 뎁스 차이에서 저는 조금 핸디 언저리에서 그래도 KT 쪽으로 살짝 좀 보는 쪽이고, 솔직히 좀 6.5는 저도 좀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KT가 이긴 세 경기에서 두 경기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점으로 극복을 못하긴 했지만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마인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그래도 오늘 저는 6.5 마인까지 보긴 합니다. 왜냐면 일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KT 입장은 굉장히 좀 길었고, 이러면 KT의 수비력이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오버가 조금 부담스러운 기준점이긴 해요. 150이면 그죠. KT야 뭐 극단적인 언더팀이지만 선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오버팀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50점 기준점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KT가 오래 쉬었기 때문에 수비 에너지 레벨 이런 거는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슛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렇죠? KT도 너무 오래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슛감적인 문제에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5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 두 경기가 솔직하게 조금 좀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고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저는 5마일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찍어볼 만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 경기는 땅콩하고 한국전력. 이제 배구 경기들은 라인업 장난질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좀 너무 아쉽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죠. 그렇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마지막 경기인데 파즐리가 한 경기 정도 쉬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반대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기만 좀 주전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주전을 풀로 박아버렸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그렇게 라인업이 짜였으면 그거는 뭐 마인을 볼 수밖에 없죠, 그죠? 현캐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이 배구 경기들이 라인업이 진짜 뭐 보고 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근데 어쨌든 배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훑어보기는 해야 되겠죠. 어제 국내 농구는 또 어땠어요, 그죠? 어제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가 또 안 나왔잖아. 팀의 가장 핵심이 지금 오브라이언트랑 고메즈인데, 버튼이 요즘 안 좋거든요, 그죠? 안 나왔잖아, 그지? 빤스런 해버렸잖아. 그러면 갑자기 사복 입고 등장해쁘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사 뭐 얘기도 없었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가스를 봐야죠, 그죠? 오브라이언트랑 거기는 고메즈가 핵심인데 요즘에. 버튼이 요즘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저. 버튼이 그 외곽이 너무 안 터져요, 그죠? 돌파 옵션이 있으니까 돌파하고 킥아웃 뿌려주는 패스 이런 건 좋은데, 외곽이 너무 안 터지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거든. 자, 오늘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인데, 대한항공은 이제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죠, 새로. 오늘 이 경기부터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친정팀 상대로 오늘. 근데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리하게 많이 뛰게는 안 할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배구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 오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뛰게 하지 않아요, 그죠? 한 세트, 두 세트 정도 뛰게 하지. 그리고 또 다음 경기가 이제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어요. 이제 손보하고 경기.
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다음 경기를 통해서 좀 이제 적응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두 팀에서 뛰었죠. 이제 삼성화재, 한국전력에서 뛰면서 나름 공성 48%, 뭐 공수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던 선수라서 좀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국내 적응 정도는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그죠? 막심이 들어왔을 때 국내 적응이 좀 빨랐던 것처럼 러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사실상 2위 싸움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죠? 예, 지금 뒤집기에는 두 경기밖에 남아있진 않거든, 땅콩이. 승점은 이제 다 5점 차이고 다음 경기가 이제 손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손보를 뭐 3대 0으로 패버리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사실상 힘들어요. 사실상.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어쨌든 오늘 뭐 포스트 시즌이 나와 있긴 하지만 홈에서의 정규리그 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러셀과 버무려서 오늘은 주전을 좀 가동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인 좀 예상일 것 같고요. 일단 일정은 9일날 경기를 했으니까 뭐 3일 쉬고 경기 뭐 좀 널널한 일정이죠. 예, 널널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당히 러셀 포함해가지고 롯데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롯데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한 선수가 최근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나왔다 안 나왔다 하잖아, 그죠? 예, 최근에 좀 살살 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유광우 쪽으로 계속 이제 경기가 좀 가다 보니까 좀 힘들기는 해요. 최근 두 경기에서 한 선수가 잠깐 뛰기는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직전 경기는 정환영, 정지석 요렇게 이제 했었고 최근에 뭐 임재영이 좀 괜찮긴 해요. 예, 아무튼 뭐 러셀하고 임재영하고 좀 논아서 이렇게 좀 뛰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배당이 그죠? 1.48 배당은 좀 서운하긴 해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 마지막 홈 경기니까 오늘 좀 나름 열심히 할 거고 러셀이 좀 들어오는 날이니까 좀 기대치도 있긴 한데 좀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해. 반대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이제 영 즐겜 모드입니다. 그래도 계속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젊은 선수들 좀 돌려가면서 쓰고 이런저런 저런 실험 뭐 하면서 이제 즐겜 모드를 좀 달리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뭐 경기력은 괜찮아요. 그죠? 예, 현재 2승 3패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패배한 경기 중에 3경기 중에 한 경기만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 나머지 경기들은 세트들을 전부 따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승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경기력 자체는 좀 활발하고 분위기 좋고 이런 모습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직전 경기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김동영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윤하준도 참 잘해요. 그죠? 윤하준도 굉장히 좀 씩씩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 임성진이 직전 경기에 좀뭐 9득점으로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차세대 이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김주영 세터도 계속 경기를 뛰다 보니까 뭐 자신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팀적으로 좀 녹아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도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저도 뭐 한국전력이 한 세트는 따도 좀 무방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죠? 예, 오늘 러셀이 뭐 들어오니까 확실히 땅콩 쪽으로 땅콩 마인까지 보기는 하는데 한 세트를 딴다면 오바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긴 하니까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대한항공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인을 좀 시원하게 못하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도의 매치업이면은 러셀이 그래도 뭐 국내에서 방구 끼던 선수니까 진짜 빠르게 적응을 해가지고 막십처럼 뭐 첫 경기부터 대폭발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오바 정도는 한번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언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땅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세타 문제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죠? 한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잠깐 뛰었는데 계속 육아만 나오니까 좀 힘들긴 힘들죠. 예. 그래서 땅콩 말까지는 보고요. 예, 그래도 언어버는 저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 저기 현대건설하고 이제 기업 경기인데요. 일단 이것도 이제 뭐 또 동기부여를 보고 또 예상을 또 해야 되겠죠. 동기부여를 보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아 지겨워 아주 배고 아주 그냥 동기부여 아주 예상 아주 그냥 어?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면 뭐해 그냥 감독 마음이지 그냥 진짜 아우 진짜 쌍욕 나오죠 그죠? 예. 지네 마음대로 해뿌요 그죠?
근데 일단 동기부여 좀 있어요, 현대건설은. 일단 현대건설은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래도 홈 경기는 조금 주전들을 좀 기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 경기에서는 거의 이제 주전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도 홈 경기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포스트 시즌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규 시즌이 오늘이 홈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오늘이 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가 페퍼와의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직전 경기하고 좀 다르지 않게 어느 정도 좀 어, 주전들을 좀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직전 경기가 홈 경기다 보니까 주전들을 좀 가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 정규 시즌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전을 좀 기용할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일 것 같고요. 앞 경기가 9일날 경기였으니까 3일 휴식. 이날 경기도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아주 크진 않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주전들을 좀 기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오늘은 좀 저기 할 거다. 일단 상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경기력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와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유종의미를 좀 거두려고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최근에 정관장 페퍼 3대로 3대0, 3대0 셧아웃 승리.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 최근에는 그래도 경기력이 그래도 저점 찍고는 조금 좀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학용 세터겠죠. 예, 천신동이 빠진 이후로 내동 이제 뭐 세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흡이 안 맞고 그러면서 공격력이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학용 세터하고 계속 맞추다 보니까 경기를 통해서 맞추다 보니까 점점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공격력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은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기업도 역시 이제 뭐 뽀로록 질만한 그런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건설이 오늘 라인업을 역시나 뭐 라인업을 보고 가셔야 되겠지만 현대건설이 오늘 라인업을 꽤나 이제 좀 돌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역시나 현대건설 승 마일사이드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80.5면은 여배 기준으로 좀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해요. 그죠? 예, 높긴 하지만 기업도 일정 수준의 지금 경기로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버사이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 마헨,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이제 2시에 항상 늘 방송을 하고 일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제가 뭐 미처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뭐 뒤에 가서 항상 나오잖아. 그렇지? 심지어 뭐 기사도 없어. 그냥 경기에 기사도 없이 발표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라인업을 보고 가시라는 것밖에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예, 아무튼 뭐 예상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예상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내 경기 좀 목요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업 경기 매치업의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뽑아먹을 경기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잘 비교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시기 전에 따봉질 차 그리고 요거를 약간 부적처럼 좀 띄워놔야 되겠다. 어제 느바에서 좀 좋았던 기운을 좀 받을 수 있게 따봉 질차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